안녕하세요. 책과 우리 아이 절친맺기 저자 오애란입니다. 오늘은 5장의 5번째 챕터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내면 마인드맵으로 뭔가 작성해 오는 거 많이 보셨죠? 마인드맵은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저는 단순하게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써볼 독후감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예요. 이 책은 고정욱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고정욱 선생님은 우리 이 아동문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몇백 권의 책을 쓰신 분이고 고정욱 선생님의 책은 특히나 소재가 장애예요. 그런데 고정욱 선생님은 장애라는 소재를 항상 희망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풀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욱 선생님의 책을 함께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읽으시면 아이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전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마인드맵을 할 건데요. 마인드맵은 저희가 블로그에서 드린 것처럼 이미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하고 저의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요. 꼭 그렇게 그리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 활용하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가운데 부분에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라는 제목을 먼저 써줘요. 제목을 써준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주과지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 제목과 관련해서 주과지를 4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넷 먼저 그려줬어요. 이렇게 주과지를 4개를 그려가지고 책의 내용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단어를 그 안에다 넣어주는 거죠. 저는 첫 번째는 서구, 등장인물이에요. 두 번째는 영택이. 영택이가 바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세 번째는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바로 가방을 들어주는 일이었어요. 네 번째는 친구. 영택이와 서구가 처음에는 서로 대면대면하고 친구가 아니었었지만 이제 나중에 친구가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주과지 4개에는 서구, 영택이, 착한 일, 친구라는 단어를 먼저 넣어줬어요. 그렇게 주과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주과지에서 부과지를 뻗어나가게 만들면 되거든요. 부과지 뻗어나가는 개수는 뭐 상관없어요.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5개를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4개씩 부과지가 뻗어나가도록 해놨어요. 자, 먼저 서구라는 아이와 관련돼서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쓰실 때는 되도록이면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상상을 막 펼치는 것이 아니고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독후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서구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어떤 단어를 넣었느냐? 제1교회. 왜냐하면 서구가 제1교회에서 제일 가깝게 살아서 영택이네 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구한테 너 제1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서구가 당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1교회라는 단어를 넣어줬고요. 두 번째 부과지에는 1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줬어요. 왜냐? 선생님이 1년 동안 가방 들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세 번째 동그라미에는 가방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서구가 맡은 게 영택의 가방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짜증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서구는 엄청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짜증을 내면서 들어주기 싫어서 짜증을 많이 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서구의 네 번째 동그라미에는 짜증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나가 묶음이 생겼죠. 그러면 저는 이 묶음을 가지고 서구는 제1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가까운 동네에 사는데 1년 동안 가방을 들어주게 돼서 정말 짜증이 났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과지에는 제가 영택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영택이라는 것에서 뻗어나간 부과지 4개. 첫 번째는 먼저 소아마비를 넣었어요. 영택이는 소아마비 때문에 목발을 짚고 다녀야 돼서 가방 들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목발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 목발 때문에 항상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영택이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수술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방학을 이용해서 영택이는
굉장히 용하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덕분에 영택이는 양쪽을 목발 짚던 상태에서 지팡이 하나만 짚어도 될 정도로 크게 호전됐어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네 번째 단어는 찔뚝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딱 느낌이 오시죠? 아이들은 영택이를 맨날 찔뚝이라고 놀렸어요. 쩔뚝쩔뚝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그 놀림을 받을 때 영택이 굉장히 속상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과 소아마비에 걸려서 목발을 짚고 다녀서 너무 힘든 영택이가 수술을 받고 이렇게 와서 찔뚝이라는 별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게 돼서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두 가지로 갔던 것은 아까 제가 착한 일이라고 했죠. 네, 착한 일에서 뻗어나간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조기라고 넣었어요. 왜냐하면 조기는 서구에게 영택이 가방을 1년 동안 들고 다니라고 시킨 담임 선생님 별명이에요. 담임 선생님 성함이 조기준이었는데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맨날 조기 하면서 조기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조기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서구는 영택이 가방을 스스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했거든요. 그 착한 일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고 억지로 한 일이라는 뜻으로 억지로라고 넣었어요. 세 번째 부가제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었거든요. 서구가 영택이 가방을 들어서 집에다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들려가지고 영택이 가방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영택이 어머니는 서구가 그렇게 날마다 영택이 가방을 들여다 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초콜릿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마지막에 착한 일에서 있는 부가지 네 번째는 모범상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1년 동안 서구가 영택의 가방을 들어줘서 학교에서 모범상장을 받았어요. 선물과 함께. 그런데 서구는 선물 받은 날 엉엉 울어요.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야, 너 상 받고 왜 울어? 막 이랬거든요. 이 책을 읽고 서구가 모범상을 받고서 앉아서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아챈다면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다시 읽어야겠죠. 네. 모범상을 받고 서구가 엉엉 울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억지로 했는데 모범상을 받아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고 막 울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구가 나는 스스로 뭐 착한 일 안 했는데 모범상 받아서 부끄럽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고 앞뒤의 과정 문맥을 살펴보고 서구가 그래서 울었다라는 걸 체크해낼 수 있어야지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두 가지에 제가 아까 친구라고 넣었는데요. 자, 친구 내서 뻗어나간 부가지 첫 번째는 외톨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서구도 그렇고 영택이도 그렇고 학교에서 외톨이였어요. 그닥 서로 친구가 없고 학교 가도 그냥 그만 그런 상태로 지내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외톨이라고 넣었고 두 번째는 어색함이라고 넣었어요. 서구가 영택이 가방을 들어줄 때도 가방 그러면 영택이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쭈뼛쭈뼛 가만히 있고 또 서구가 영택이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또는 영택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어색함이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이야기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서구와 영택이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다리가 그랬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소아마비였어. 그래서 너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그래도 엄마가 날 많이 위해줬어. 넌 누구랑 살아? 난 할머니랑 살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라는 단어를 넣고 맨 마지막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제 서구와 영택이는 단순히 가방을 들어주는 어떤 일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기 선생님이
얘네들이 지금 서구와 영택이가 2학년 때가 지금 상황이거든요. 2학년 1년 동안 책가방을 들어주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서로 친구가 된 다음에는 3학년 때는 영택이하고 서구가 반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서구가 선생님께 영택이랑 같은 반 하게 해달라고, 제가 1년 동안 또 영택이 가방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변화되고 영택이 가방을 들어주러 가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신이 나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친구를 얻었을 때 얼마나 둘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방 들어주는 아이 고정욱 선생님 책을 읽고서 저처럼 마인드맵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하는 게 1단계고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가지고 단어를 연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이야기로 쭉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마인드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동시로 작성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가지 4개 했잖아요. 그러면 주가지 하나가 하나의 연이 되는 거예요. 1년. 그래서 서구라는 연에는 제일교회 1년 가방 짜증이라는 하나하나를 행으로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제일교회를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일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서구. 그러면 그게 1년의 일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1년이라는 말을 넣을 거예요. 아휴, 힘들어.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그러면 2행이 됐어요. 3년. 영택이 가방은 왜 이렇게 무거워? 정말 들고 싶지 않네. 3행이 됐죠. 4행, 짜증.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되네. 이렇게 한다면 서구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걸 가지고 한 년에 동시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만들어서 동시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